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기를 끊고 채식 위주로 식사를 바꿨는데 왜 혈압은 계속 오르는 걸까요? 매일 아침 운동을 빠짐없이 하는데 왜 병원에서는 혈관이 막혔다고 하는 걸까요?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왜 검사 수치는 전혀 좋아지지 않는 걸까요? 저는 30년 동안 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정혜민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혈관 상태를 관찰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 오히려 혈관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 음식,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그 음식이 사실은 고기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은 겉으로는 건강식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혈관을 서서히 굳게 만드는 숨은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막혀버린 혈관을 스스로 뚫을 수 있는 생활 습관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경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69세 김영자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신 분이었어요. 10년 넘게 고기는 거의 드시지 않고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셨고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공원에서 1시간씩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압은 계속 오르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고지혈증 판정까지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는데 왜 몸은 오히려 나빠지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습관이 있으셨는데 바로 매일 삶은 나물과 데친 채소를 드시고 볶은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셨던 겁니다. 언뜻 보면 정말 건강한 식단 같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채소를 삶고 데치는 과정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변성되면서 오히려 혈관을 막는 찌꺼기로 변해서 몸속에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김영자님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한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고생하시던 손발 저림 증상도 사라졌어요. 약도 줄일 수 있게 됐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김영자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관을 막는 음식들과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삶은 채소 중심의 식사예요. 채소를 먹는다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습관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채소를 삶거나 데치면 비타민C와 칼슘 같은 미네랄이 고온에서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이렇게 가열된 채소는 영양소의 체내 이용률이 3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산화된 미네랄이 몸속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석회처럼 혈관 벽에 쌓인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69세 김영자님도 매일 데친 채소를 드셨어요. 시금치도 데치고 콩나물도 데치고 숙주나물도 데쳐서 드셨죠. 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혈관 곳곳에 석회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가능한 한 생채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추, 양배추, 오이, 당근 같은 채소는 그냥 씻어서 드시면 돼요. 꼭 익혀 먹어야 하는 채소라면 살짝 데치되 물에 오래 담가두지 마시고 바로 건져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장기 보관이나 전자레인지 가열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영양 손실을 더 빠르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지금 채소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매일 데치거나 삶아서 드시진 않으셨나요? 두 번째는 볶거나 가열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열에 노출된 견과류는 안에 들어있는 지방이 산화되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가 혈관 벽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가열된 견과류에서 나온 과산화 지질이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볶은 아몬드, 볶은 호두, 볶은 땅콩 같은 것들이 문제예요. 72세 박진수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볶은 아몬드를 한 줌씩 드셨어요. TV에서 견과류가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6개월 후 검사에서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거예요. 처음엔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 볶은 아몬드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여요? 생경과나 생씨앗을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 아마씨 같은 것들을 생으로 드세요.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트에서 견과류를 사실 때는 꼭 포장 뒷면을 확인하세요. 로스팅이나 볶음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집에서도 볶은 견과류를 즐겨 드시진 않으셨나요? 오늘부터는 생경과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는 과한 비타민과 칼슘 보충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비타민이나 칼슘이 부족할까봐 영양제를 드시죠. 그런데 이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인공적으로 합성된 미네랄은 체내에서 산화되면서 오히려 석회화의 원인이 돼요. 유럽심혈관학회에서는 과도한 칼슘 보충이 혈관 석회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칼슘이 혈관 벽에 쌓이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결국 혈압이 오르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는 거예요. 65세 오은정님은 비타민제를 하루 3알씩 드셨어요. 종합비타민, 칼슘제, 비타민 D까지요. 건강해지려고 드신 건데 오히려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영양제를 줄이고 식품으로 영양소를 섭취하라고 권했더니 2달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가능하면 음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영양제를 단기간 사용하세요. 비타민 D나 칼슘을 드실 때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셔야 흡수율이 높아지고 부작용도 줄어듭니다. 혹시 비타민제를 꾸준히 먹는데도 피로감이 줄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양제가 아니라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네 번째는 고염식입니다. 짠 음식이 혈압에 안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본인은 음식을 짜게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우리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숨어있는 나트륨이 정말 많습니다. 나트륨은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혈압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g 이하로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3.5g 이상을 먹고 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74세 최송호님은 식사할 때 찌개 국물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드셨죠. 밥에 말아서 드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혈압이 170까지 올라간 겁니다. 약을 먹어도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그 찌개 국물 한 그릇에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전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국물을 끊으시고 나서야 혈압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음식의 간을 최대한 줄이세요. 대신 신맛이나 향신료를 활용해서 풍미를 살리는 겁니다. 레몬즙, 식초, 마늘, 생강 같은 걸 활용하면 싱거운 느낌이 덜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김치, 젓갈, 간장, 된장 같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에도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숨은 염분까지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혹시 식사 후에 입안이 자주 마르거나 손발이 붓는 느낌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나트륨 과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번째는 유기산 부족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유기산은 혈관 속에 쌓인 지방과 석회, 그리고 끈적한 점액을 녹여주는 천연 정화 성분입니다. 레몬, 자몽, 매실 같은 신맛 나는 과일에 많이 들어있어요. 일본 후쿠오카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레몬즙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혈관 탄력성이 12%나 개선됐다고 합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진 거죠. 유기산이 혈관 벽에 붙어있는 찌꺼기를 조금씩 녹여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김영자님도 식전에 레몬즙을 꾸준히 드셨어요. 물 한 컵에 레몬즙 한 스푼을 타서 마신 거죠. 그랬더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관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여요?
식사 1시간 전에 레몬즙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드세요. 너무 신맛이 강하다고 느끼시면 물의 양을 조금 더 늘려도 됩니다. 꿀을 조금 넣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복의 위가 자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시다면 희석 비율을 조절하시거나 식후 30분에 드세요. 신맛이 강해서 지금까지 피하셨던 분들,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혈관을 망치는 5가지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습관들을 알았으니 다음으로는 막힌 혈관을 뚫는 생활 속 실천법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막힌 혈관을 뚫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경과 한줌입니다. 아까 볶은 견과류는 피하라고 말씀드렸죠. 대신 생경과를 드시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생아몬드, 호두, 아마씨, 해바라기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가 혈관 염증을 완화시키고 피의 점도를 낮춰줍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끈적하지 않고 잘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열량이 과해서 오히려 체중이 늘 수 있어요. 생아몬드 5개, 호두 3개, 아마씨 1스푼, 해바라기씨 조금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생경과 한 줌을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 혈관 관리의 절반은 끝난 겁니다. 오늘부터 생경과 한 줌 가능하실까요? 두 번째는 레몬즙 루틴입니다. 아까 유기산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사과산은 혈관 속 플라크, 그러니까 기름때 같은 찌꺼기를 분해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매일 아침 물 200ml에 레몬즙 한 스푼을 타서 드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 혈관이 조금씩 깨끗해집니다. 처음엔 신맛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 일주일만 드시면 적응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속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공복에 바로 마시면 위가 쓰릴 수 있어요. 그럴 땐 식후 30분 이내로 시간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레몬즙 한 컵으로 시작해 보시겠어요? 세 번째는 해독채소 주스입니다. 당근, 비트, 오이, 반미나리를 섞어서 만든 주스인데요. 이 조합이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을 정말 강하게 도와줍니다. 당근 160g, 비트 40g, 오이 100g, 반미나리 60g을 착즙해서 약 200ml 정도 만들어 드세요. 이걸 아침 식전이나 오후에 간식처럼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착즙 후 바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면서 영양소가 파괴돼요. 만들자마자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도 이 조합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맛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따뜻한 순환 습관입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혈류 속도가 12%나 느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일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요. 그리고 틈틈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초격을 해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온도를 높이세요. 오늘 밤 발 따뜻하게 하실 준비 되셨나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증가하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요. 장기적으로는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과식이나 음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대신 5분 명상이나 심호흡, 짧은 산책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에 딱 5분만 눈 감고 깊게 호흡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에요.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요즘 스트레스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이렇게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혈관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생경과 한 줌, 레몬즙 한 컵, 채소 주스 한 잔, 따뜻한 순환,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을 위해 고기를 끊고 채소를 먹고 운동을 하시죠. 그런데 정작 혈관을 막는 건 고기가 아니라
몸에 좋다고 믿고 잘못된 방식으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삶은 채소, 볶은 견과류, 과한 영양 보충제, 짠 음식, 그리고 유기산의 부족. 이 5가지가 우리 혈관을 조금씩 굳게 만들고 있었어요. 특히 삶은 채소는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영양소가 산화되면서 오히려 혈관의 찌꺼기를 쌓게 만듭니다. 이렇게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혈압이 오르고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 어지러움, 두통 같은 증상들도 나타나고요.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온몸에 혈액이 잘 흐르면서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손발 저림도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69세 김영자님, 72세 박진수님, 65세 오은정님, 74세 최송호님 모두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몸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약도 줄일 수 있었고요. 그럼 오늘 당장 뭘 해야 해요?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바로 식전 레몬즙 한 컵입니다. 물 200ml에 레몬즙 한 스푼을 타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마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한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조금씩 깨끗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혈압도 안정되고 몸도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생경과 한줌, 채소는 생으로, 영양제는 줄이고 음식은 싱겁게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늙게 만드는 아침 습관 3가지를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하시는 습관들 중에 혈관 건강을 망치는 것들이 있어요. 꼭 확인해 보세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